부모님한테 왜 우리 집은 저 사람들처럼 여유가 없을까? 이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러고 0.1초 뒤에 밀려오는 엄청난 죄책감. 근데 있잖아. 그게 네 잘못이 아니라면? 안녕, 마음 치트키야. 주말 저녁에 SNS 피드 넘기다가 대학 동기가 부모님이랑 유럽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본 적 있지? 호텔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웃고 있는 친구 부모님 보다가 거실에서 낡은 러닝 셔츠 차림으로 TV 보고 계신 우리 아빠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묘한 기분 말이야. 그 지질하고도 아픈 마음. 명절 때 친척 모임에서도 그랬잖아. 사촌이 우리 엄마는 요즘 골프 배우신대 하면서 자랑할 때 너는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면서 속으로 우리 엄마는 평생 등산화 한 켤레로 버티시는데 이런 생각 들었을 거야. 그러고는 바로 0.1초 뒤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오지. 키워준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나 진짜 쓰레기인가? 싶어서 괴로웠을 거야. 친구야. 일단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셔봐. 결론부터 말할게.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네가 불효자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건 우리 세대가 겪는 아주 전형적이고도 과학적인 심리 현상이거든. 특히 우리가 SNS라는 거대한 비교전 시장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세대라 더 심해진 것뿐이야. 오늘 이 감정의 실체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아주 시원하게 탈탈 털어줄게.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꾹꾹 눌러 담아둔 창고 같은 곳이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우리는 지금 한창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시기잖아. 회사에서 팀장 달고 SNS에 근사한 일상 올리고 동기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촌스러움, 가난 같은 키워드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어해.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존재야? 바로 나의 뿌리이자 내가 도망칠 수 없는 나의 일부지.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 부모님의 촌스러운 모습이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볼 때 우리 뇌는 그걸 타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 뇌의 자기 참조적 처리, 셀프 리퍼렌셜 프로세싱 기능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을 곧 나의 미래나 나의 수준으로 동일시해버려. fMRI 뇌 촬영 연구를 보면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바로 내 자존감을 처리하는 내측 전전두피질 MPFC야. 타인을 볼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평가할 때 켜지는 영역이 불타오르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을 닮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들통날까봐 무서운 거야.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동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건 분리 개별화 과정이야. 보통 사춘기 때 끝나야 할 이 심리적 독립 과정이 우리나라 특유의 밀착된 가족 문화 때문에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너 요즘 월급 얼마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하시면서 계속 내 삶에 개입하시잖아.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부모와 나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실수를 내 실수처럼 느끼고 부모님의 초라함을 내 초라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아직 나와 부모를 하나의 데이터로 처리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같은 거야. 그 친구가 올린 사진 속 부모님은 사실 편집된 진실이잖아. 1년에 한두 번 가는 여행 중 가장 잘 나온 순간만 골라서 올린 거지. 하지만 우리 눈앞의 부모님은 편집 없는 날 것이야. 낡은 옷, 투박한 말투, 세대 차이 나는 가치관, 재래시장에서 깎는 모습. 이 모든 게 필터 없이 다가오니까 순간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거야. 사실 이건 네가 부모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과 현재의 결핍이 부모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투영됐을 뿐이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럼 이 끈적거리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 3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그림자 명명하기 기술이야.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누르지 마. 그러면 그 감정은 더 커지거든. UCLA 심리학과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를 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도가 평균 30% 감소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봐. 아, 지금 내 안에 상승 욕구가 우리 부모님을 거울 삼아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건 내 뇌의 자기 참조적 처리 시스템이 작동 중인 거야. 이렇게 감정에 과학적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이성적인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 내가 나쁜 놈이다 라는 자책에서 내 뇌가 비교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라는 인지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거지. 예를 들어볼게. 회사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물었을 때 내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세요 하고 얼버무리면서 속으로 부끄러웠다면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봐. 아, 지금 내 편도체가 반응하고 있네? 이건 사회적 비교 불안이 촉발된 거야. 감정일 뿐이야. 이렇게만 해도 죄책감이 훨씬 줄어들어. 둘째,
부모님을 캐릭터화해서 바라봐. 부모님을 나의 보호자나 나의 뿌리로만 보니까 자꾸 기대치가 생기고 실망하는 거야. 대신 부모님을 1960년생 김철수 씨라는 독립된 인간으로 봐봐. 저 사람은 저 시대에 저런 환경에서 자라서 저런 말투와 가치관을 갖게 된 하나의 캐릭터구나 라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지. 영화 속 인물을 보듯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이 재래시장에서 1,000원 깎으시는 모습 보고 아 진짜 왜 저래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 60년대생 김 여사님은 IMF를 겪으신 분이시니까 저렇게 절약하는 게 당연한 생존 패턴이시겠네. 저분의 시대에선 저게 미덕이었으니까. 그러면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왜 저래? 가 아니라 60년대생 김 여사님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는 캐릭터군. 이 되는 거야. 명절 때 아버지가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왜 우리 아빠는 꼰대같이 말씀하시지? 가 아니라 군사문화에서 자라신 분이 저런 수직적 사고방식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저분의 캐릭터 설정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처럼 보면 화가 나는 대신 이해가 돼.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부끄러움도 줄어들어. 셋째, 디지털 알고리즘에 복수해. SNS에서 친구 부모님의 화려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관심 없음을 누르거나 조용히 창을 닫아버려. 우리 뇌는 시각 정보에 취약해서 계속 보면 그게 평균인 줄 착각해. 사실 대다수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과 비슷하게 늙어가고 고민하며 살고 있거든. 스탠퍼드대 소통학과 연구를 보면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적 비교로 인한 우울 증상이 63% 높아져. 비교 대상을 상위 1%의 편집된 이미지에서 실제 내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로 옮겨와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에서 부모님과 유럽 여행, 부모님 칠순 파티, 호텔 대관 이런 게시물 나오면 즉시 관심 없음 또는 이 게시물 숨기기 눌러.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그런 콘텐츠를 덜 보여주거든. 단톡방에서 자랑 섞인 이야기가 나오면 잠시 알림을 꺼두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자기방어 기제야.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범한 일상 콘텐츠를 많이 봐. 유튜브에서 평범한 가족 브이로그, 시골 부모님 일상 이런 영상 보면서 아,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현실감을 되찾는 거야. 네 뇌의 기준점을 상위 1%에서 실제 평균으로 내려놓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결국 저렇게 평범하고 지루하게 늙어갈 것이라는 사실일지도 몰라. 25에서 40대는 끊임없이 특별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잖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랐는데 현실은 회사에서 팀장도 못 달고 집도 못 사고 SNS에선 남들만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평범함을 실패로 규정해버리지. 하지만 친구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30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우리 뇌는 안정과 소속감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 하버드 의대 뇌과학 연구소 조사를 보면 35세를 기점으로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면서 자극적인 성공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지루하고 투박한 일상이 사실은 수십 년간 풍파를 견디며 만들어온 가장 단단한 성벽일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당장 부모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렵지. 다만 그분들의 부족함을 내 결점과 연결짓는 그 고리만이라도 끊어보자는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산 거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면 돼. 부모님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해서 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분리저널링 훈련을 해봐. 매일 밤 자기 전에 노트에 이렇게 써보는 거야. 오늘 부모님의 오오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선택이고 나는 나의 선택을 하면 된다. 나는 부모님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글로 쓰면서 뇌에 각인시키는 거지. UCLA 심리학과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를 보면 부정적 감정을 3개월간 매일 20분씩 저널에 쓴 그룹은 우울감이 47% 감소했어. 글쓰기가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조절하거든. 그리고 타임라인 시각화 훈련도 해봐. 종이에 부모님의 인생 타임라인을 그려보는 거야. 1960년생, 1980년대 대학 진학 실패, 1990년대 IMF로 사업 실패, 2000년대 자녀 교육비로 허리 휘고, 2020년대 노후 준비 못한 채 은퇴. 이렇게 부모님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 아, 저분들도 저분들 나름의 치열한 삶이 있었구나 라는 게 보여. 그러면 부끄러움보다 연민이 먼저 들어.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될 거야. 우리 뇌의 신경회로는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거든. 하지만
아, 이건 내 뇌의 착각이야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야. 6개월 정도만 의식적으로 부모님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해봐. 뇌의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덕분에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거든. 어느 순간 부모님의 낡은 구두를 봐도 예전처럼 화가 나거나 부끄러지 않고 그냥 아빠 구두 하나 사드려야겠네 라는 담백한 생각만 드는 날이 올 거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이런 고민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네가 얼마나 부모님을 깊이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진짜 나쁜 자식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그냥 무관심하지. 그러니 오늘 밤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나 오늘 좀 지질했네? 그래도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려. 넌 지금 네 삶을 읽어내느라 이미 충분히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 회사에서 살아남고 커리어 쌓고 관계 유지하고 미래 준비하느라 벅찬 와중에 부모님까지 완벽하게 품으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야. 조금은 지질해도 괜찮아.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돼. 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부모님의 투박한 손도 진심으로 잡아줄 수 있는 법이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네 마음,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줘. 이상 마음 치트키였어. 고마워.